전국 언론노조 KBS 지부의 본부장 그리고 전국 언론노조 MBC의 지부의 본부장 누가 더 망가졌나 배틀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재호 본부장님, 김영국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분이 MBC, 지금 나오시는 분이 KBS. 이게 이제 MBC가 준비한 겁니다. 허 씨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허 씨는 우리를 만나자마자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보도를 할 경우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 힌트 내야 되는데 그 MBC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들이 그 방송국 자체가 문제가 생기고 MBC가 막 초토화 되거든요. 거짓말이 하는 게 아니에요. 김재철 청주 MBC 사장을 신임 사장에 선임했습니다. 안광한 MBC 플러스 미디어 사장을 차기 MBC 대표이사로 선정했으며 MBC는 오늘 주주총회를 열고 김장겸 보도본부장을 신임 MBC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사장님이 나가기를 원할 때 나는 뭘 해야 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 하겠습니다.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부당선거, 부당침해, 노동조합 가입 방해, 노동자 탈퇴 증명 같은 심각한 부당노동들이 행해했습니다. 그리고 2년 미만의 단기 계약제, 그리고 이 사업을 지켜주시는 안전관리 요원까지 포함해서 김장겸 사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예라고 응답하신 분이 응답자의 95.4%입니다. 이건 MBC에서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문 광고. 반드시 끌어내리겠다. 이거는 KBS 쪽이에요, 보니까. 근데 1년도 안 되는 시간인데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가장 조용하다고 그러죠. 가장 조용한 게 아니고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고요. 지금 보도본부장한테 물었어요. 좀 이따 대답하세요. 보도본부장 대답하세요. 답변하지 마. 예? 답변하지 마. 예? 최순실 씨의 컴퓨터 파일을 입수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절대 다수의 90% 가까운 KBS 내부 구성원들이 고대영 사장의 사진 사퇴와 이인호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대 노조하고 그다음에 10개 사내 직능협회 대표들 어제 회의를 했고요. 저희 결과 이사장님한테 불행한 일이 하지만 저희가 용태를 촉구하는 서한을 작성했습니다. 잘 전달해 주세요.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국민들 앞에서 결연하게 선포한다. 고대원이 퇴진하는 날까지 어떤 흔들림도 두려움도 없이 끝장투쟁을 벌일 것이다. 부장님, 보십시오. 당시 도청 의혹을 받고 있던 한 기자의 휴대폰을 직접 바꿔준 일도 있었습니다. 녹화 출연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녹화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국장급 이상의 간부와 임원들이 출연자 리스트를 자기들이 스스로 통제하고 제한하고 어이가 없는 게 박정희 군사 독재 시대와 그 딸이 또 대통령 된 시대도 내가 할 말은 해온 사람이고 엄청난 비폭력 성숙한 명예시민 이 혁명의 열매로 탄생된 게 문재인 정부란 말이죠. 이 정부 밑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경악 정도가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가 까꿀러 가나? 이 까꿀러 가는데 공영방송에 앞장서나? 수많은 시청자들, 대한민국의 시청률에는 그 시청자들이 다 주인이거든요. 그 주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주 단순해요. 헌법대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방송으로 운영되기를 다들 바라겠죠. 근데 그걸 훼손시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공영방송 KBS에 맞지 않는 거죠. 물러나야 되는 거죠.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그 응원도 해주고 그 여론이 조성되고 그리고 그 여론의 힘과 함께 노조가 이런 일을 실제로 이뤄낼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잘 보도가 안 될까요? 안 알려질까? 오늘 이렇게 미디어온이라는 이제 그 실린 기사 중에 우리 후배 3명이 인터뷰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기자 3명이. 거기 제목이 그거예요. MB 때는 악플이라도 달렸는데 박근혜 때는 아예 무플이랍니다. 사실 무플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가장 사실 힘든 거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 그리고 니네 뉴스 필요 없고 그냥 JTBC 보면 되고. JTBC 보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내부에서 싸우는데 물론 당연한 평가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장 아마 힘든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MBC도 그렇죠. 한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딱 비교가 될 것 같아요. 10년 전에 2007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 MBC가 사실 그 이명박 후보의 BBK 문제를 가장 비판적으로 집중적으로 보도했었거든요. 이명박 후보가 아주 학을 뗐습니다. MBC는 내가 집권하면 반드시 손을 보겠다고 아주 칼을 갈았다고 그래요. 당시에는 MBC가 보도하는 게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죠. BBK도 그렇고 그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을 처음 밝혀냈던 것도 MBC였고 또 삼성과 재벌과 검찰 간의 이 돈봉투, 비밀 거래, 불법 도청 이런 문제들이 다 MBC를 통해서 엑스파일 사건이었죠. MBC를 통해서 처음 보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난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지난 5월에 있었던 대선 때를 보면은 MBC는 거의 문재인 후보의 낙선에 모든 것을 걸고 발가벗고 뛰었습니다. 그랬죠. 근데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MBC의 종사자인 저로서는 참 기뻐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슬퍼야 되는 일인지 어쨌든 그렇게 변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그런데 이렇게 망가졌다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 않는 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정권이 교체됐으니까 MBC, KBS 자연스럽게 돌아오겠거니 하는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 너무 망가졌으니까 쳐다보지도 않는 것도 있고. 혹시 그 소식 들으셨지 모르겠지만 그 공범자들이라는 이제 그 영화가 우리 저 해직 PD이신 이제 최승호 선배가 네. 해서 이제 곧 두 번째 영화죠. 네. 네,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부천 영화제에서 보고 왔어요. 저도 처음 봤는데 되게 고마운 게 뭐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아까도 관심이 없는 게 이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 또 하나 힘든 게 뭐냐면은 야, 니들 뭐 했냐 그동안 저 이른바 MB 정권, 박근혜 정권 때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다가 이제 와서 정권 바뀌었으니까 뭐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 이제 영화를 통해서 그래도 쟤네들이 힘들게 그동안 10년 동안 그래도 좀 줄기차게 싸웠구나. 물론 우리가 100% 다 열심히 그냥 정말 잘 싸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실패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정말 중둥살동 안에서 싸우고 있었구나. 그리고 지금도 싸우고 있구나. 이거를 좀 알려줘서 굉장히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은 밖에서 보시기에는 양심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손잡아달라, 또 관심 가져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MBC 뭐 아직 해고자 문제 계속 있고 KBS 안에서도 저희도 작년에 뭐 짧지만 파업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제가 그걸로 작년에 한번 나왔었어요. 네, 작년에 한번 나와서 말씀하셨죠. 근데 그렇게 좀 계속 싸우고 있고 그 싸움에 이제 지금 이제 승부를 찍어야 된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좀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졌구나. 사례를 좀 얘기해 봐 주세요. 이 모든 일의 이 출발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2008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명박 정부가 처음 집권한 첫 해에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보도를 했었죠. 그리고 엄청난 촛불이 이제 광화문을 메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촛불 규모는 굉장히 작았어요. 근데 PD수첩이 촛불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MBC가 그 문제를 보도를 이제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이 촛불의 규모가 굉장히 커집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아마 MBC가 눈에 가시였던 존재였을 거예요. 왜냐면 BBK 계속 열심히 보도했죠. 한반도 대운하 계속 비판했죠. 거기다가 광우병 소고기 문제까지 이렇게 나오면서 MBC는 반드시 손을 봐야겠다고 이제 작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애들이 한 일을 이제 쭉 보면은 먼저 PD수첩에 대해서 강력하게 수사에 들어갑니다. PD들을 길거리에서 수갑을 채워서 체포를 해가죠. 이 언론사상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리고 이 검찰이 MBC 압수수색을 들어옵니다. 물론 이제 몸으로 막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거쳐서 다 기소를 했습니다, PD를. 나중에 대법원에서 전부 다 무죄 나왔습니다. 언론 자유다. 그러고 나서 무슨 짓을 했냐. 이제 뉴스데스크 앵커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어 있는 신경민 앵커 강제로 끌어내립니다. 이런 작업들을 거쳐서 결국은 당시 MBC의 사장으로 계시던 엄경 사장까지 임기가 남았는데 강제 하차시키죠. 그리고 투입된 분이 다들 이분은 유명하신 분이라 아마 다 아실 텐데 김재철 사장입니다. 이분 MBC 첫 인사를 했는데 유능하고 비판적인 기자 PD들의 80%가 날아갔습니다. 그 첫 인사에. 한직으로 다 날립니다. 그러고 나서 보도가 나오죠. 김우룡 당시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장이 신동아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죠. 김재철 사장은 큰 집 가서 조인트 까이고 나와서 MBC의 좌파 80%를 척결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청와대 불려가서 MBC에 있는 이 비판적인 언론인들 정리하라는 임무를 받고 MBC 파괴를 목적으로 온 사람입니다. 이 김재철 사장이. 그리고 나서는 기자와 PD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이제 저희 총파업으로 맞서고 계속 저항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벌어진 일은 언론인 학살이었습니다. 저희 오늘 아침에 신문 광고 냈던 거 잠깐만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여기 전면 광고를 보시면은 아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둘째 줄에 숫자들이 좀 보이실 겁니다. 지난 10년간 해고 10명,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110명, 그리고 본인의 본업인 기자, PD, 아나운서에서 쫓겨나서 영업직, 사업, 심지어 스케이트장 관리직으로 쫓겨나신 분이 157명입니다. 이건 언론 학살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MBC는 그 순간 끝난 겁니다. 유능한 PD와 기자들을 자기 일을 못하게 만들고 계속 징계하고 모욕 주고 그 자리에 100명 가까운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사장은, 고영주 이사장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KBS 쪽에서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고 하는 분이 이사장이 아니라 이제 그 조우석 이사라는 분이 계세요. 네. 아실 분도 있겠지만, 이 고영주 씨의 그 발언을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작년 이제 이사가 되자마자 한번 그랬었고, 이걸 얼마 전에 또 뉴스타파 인터뷰에서도 그걸 또 재확인해서, 지금도 여전히 뭐 똑같은 생각,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 거기 이사장님도 대단한 분 아닙니까, KBS? 우리 이인호 이사장님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뉴라이트의 데모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뭐 저희가 뭐 그분의 할아버지가 친일파라는 거 이런 건 별로 강조할 필요는 없는데 왜냐면은 그 이사장님이 친일파는 아니니까, 당시에 친일 행위를 했던 건 아니니까 뭐 그렇다고 해도 이분이 이제 그 서양사에 이제 꽤 이름이 있으셨던 분이고, DJ 정부 때 실제로 뭐 핀란드 대사, 러시아 대사도 하셨던 분인데, 언젠가부터 이제 뉴라이트 역사관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일본 일제 시대 때 식민지 근대화를 시켰다라는 둥, 뭐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다. 그리고 종부 수립은 건국절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역사관을 갖고, 사실 이런 역사관이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을지 모르겠지만 KBS가 지난 10년 내내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이승만 다큐가 나갔고, 간도 특사대에서 독립군 때려잡던 백선엽을 찬양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됐고, 거꾸로 친일과 훈장이라는, 즉 정부 수립 이후에 어떻게 친일파들이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았느냐, 이걸 전수 분석한 프로그램은 결국 불방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담당 기자는 회사를 그만두고 뉴스타파로 가서 그 프로그램을 마저 방송에 냈죠. 친일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었다. MBC에 금기어 있었어요? 금교보다 일단 이사장에서 저희가 밀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잠깐 저 고영주라는 양반에서 좀 잠깐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분이 아주 유명한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근데 혹시 변호인이란 영화 다들 보셨나요? 그 사건의 영화의 배경이 됐던 사건이 불임 사건이라는 부산 지역에 이제 책 읽는 서클을 가지고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인데, 그 사건의 담당 검사였습니다, 고영주 씨가. 그 사건뿐만 아니라 8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 온갖 간첩 조작 사건은 거의 저분을 거쳐갔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문화방송 MBC의 이사장으로 내리꽂습니다. 그 내리꽂기 직전에 이런 발언도 하죠. 그 불임 사건의 변호인, 불임 사건 그 간첩 사건이다, 공산주의자들이다. 근데 문재인 씨도 그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으므로 문재인 씨도 공산주의자다. 이 2014년에 한 발언입니다. 저 발언이. 그러고 나서 MBC 이사장으로 왔는데, 최근에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아마 들으면 기가 막히실 텐데, 탄핵 때 MBC가 미친 보도를 했거든요. 이 뉴스가 아니었어요, 거의. 근데 그 최승호 이제 저희 헤드 PD 출신인 최승호 선배께서 가서 물어보죠, 고영주 이사장한테. MBC 뉴스가 망가졌다는 평가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으로서 책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래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애국 시민들의 MBC 뉴스밖에 없다고, 공정보다는 MBC 뉴스밖에 없다는 이 애국 시민들 목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아니 80%가 지금 탄핵에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런 조작된 여론을 지금 저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좀 다른 세계에 살고 계신 분이에요. 굉장히 순수하신 분 같습니다. 이런 분이 지금 MBC의 사장을 뽑는 이사회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KBS 이사장은 친일 말고는 할 얘기가 없어요? 저희 이사장님에 대한 뭐 얘기를 좋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어디가 더 망가졌냐. 사실 KBS 보면은 이사장은 졌어. 사실 우리가 뭐 용산 참사니, 세월호, 뭐 그다음에 뭐 G20,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갑자기 강대한 부국이 되는 것처럼 KBS가 떠든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 망가지고 잘못된 거를 열거하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리가 많이 망가졌다, 많이 당했다, 이 얘기를 해서는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근데 시청자들이 보기에, 국민들이 보기에 그래서 뭐 이게 되거든요. 우리 딴 거 보면 되지.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KBS하고 MBC를 딱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MBC가 훨씬 망가졌습니다.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객관적인 지표에서 다 나와요. 저희 해고자 1명, 여기 해고자 10분이신가요?
뭐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지표. 뭐 징계자, 저희 뭐 정직자에서 한 25명 되면 여기는 한 7, 80명 되실 거예요. 110명. 객관적인 데이터에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자, 뉴스 시청률을 보십시오. 뉴스 시청률. 여기 3%, 저희 몇 퍼센트냐? 9시 시청률 15%입니다. JTBC 뉴스보다 훨씬 높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망가진 거는 사실 KBS는 교묘하게 망가졌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우리 뉴스를 표현할 때 여러 가지 이 이른바 왜곡 보도하고 편파 보도하는 그 수법이 있는데 그 중에 공방신기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이건 그 뭐 고수들이 쓰는 초식 같은 거로 보이겠지만은 그 이른바 모든 정부 여당의 불리한 사안들을 이른바 여야의 정략적인 어떤 싸움으로 공방의 틀 안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부정부패 사건도 지난 정권에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걸 이제 저희는 공방신기라고 내부에서 그렇게 그냥 자조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뉴스 15%의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방송에서 가장 높은 뉴스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게 그렇고 그래서 그 이른바 자 지금 MBC가 망가져서 시청률 아무도 안 보는 그건 흉기나 무기가 되기 어려워요. 하지만 KBS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해악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뉴스타파의 대표로 계신 이제 김용진 대표가 이제 저희 KBS 기자 출신인데 이분이 KBS에서 글을 썼다가 정직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 글 제목이 KBS 뉴스의 영향력이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물론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지만 아주 생활에 습관적으로 많은 분들 어떤 무슨 보수층만 보는 게 아니라 특정한 어떤 그 이렇게 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지상파만 틀어놓는 것도 있어요, 그냥. 그 중에서 KBS만 틀어놓는데. 이 논리로 나오니 안 되겠네요. 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실 그 방송국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쭉 들어왔지만 일반 시민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 어느 기자도 그러지만은 저희가 줄탁동시라는 이 이제 한자성어 얘기를 가끔 합니다. 저희 싸움을 얘기해서. 즉, 병아리가 그 이른바 이제 알을 깨고 나올 때 안에서 쪼듯이 어미새가 같이 동시에 쪄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바깥에서. 저희 안에서 모든 수단을 다해서 싸울 거고, 뭐 파업을 할 거고, 파업도 강하게 할 거고, 모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싸울 텐데, 문제는 그것만 갖고는 여전히 부족해요, 사실은. 근데 밖에서 쪼아줄 분들이 저는 두 분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고, 왜냐하면 이게 무슨 사기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산이에요. 우리 국민들 재산이란 말이죠. KBS 다니는 우리 직원들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 거잖아요. 수신료 내시고 정부 돈 다 내서 100%로 만들어진 공영방송사란 말이죠. 우리 거 그냥 찾아오는 건데 도와주셔야 되고 당장 우리 내일 모레 KBS 앞에서 집회합니다. 이른바 돌마고라 그래가지고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첫 집회인데 연합 집회인가요? 그렇죠. 예, 근데 돌아가면서 KBS 앞에서 한번 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저녁 때 하고 오시면 뭐 시원한 빙수도 드리고 이러면 안 되나요? 마치 무슨 보상을 바라고 오시라는 건 아닌데. 아니 진짜로 주긴 주냐고 그러니까 빙수를. 저희 거짓말 안 하죠. 여기가 무슨 자리인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몇 명까지 커버가 돼요? 빙수? 뭐 떨어지면 생수로 대체하겠지만 예, 어쨌든 그렇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까 제가 왜 방통위원장 얘기 꺼냈냐면 정부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즉 방통위원회가 이제 꾸려지면 이제 이 공영방송에 관할 감독기구가 되는데 지금 박문진 이사도 그렇고 KBS 이사도 그렇고 거기에 근거가 되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이런 것들 정면으로 어기면서 이사회 활동을 하고 있어요. 법을 어기는 사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그죠? 법을 어기면은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지난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부 때는 그걸 방치하고 오히려 조장을 했다면 이제는 제대로 자격이 없는 이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방통위에서 자격을 묻고 필요하다면은 바꿔야죠. 공영방송 사장이 임기가 있습니다. 근데 김장겸 사장은 알박기로 지난 2월 탄핵 국면에서 이제 사장이 돼서 2020년 2월까지가 임기입니다. 공영방송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공영방송 사장은 의무가 있습니다. 권력이나 정권이나 정치권이나 재벌로부터 압력 막아주고 밑에 기자 PD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마음대로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우산이 돼주는 겁니다. 그 역할을 잘하면 임기 보장해야죠. 근데 그 역할 못하면 그만둬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보장이 돼 있죠. 5년이라는. 국회가 파면했습니다. 파면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무서워서 그런 겁니다. 국회가 자발적으로 결코 자신들에게 부담이 갈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 행사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불의의 문제를 삼고 정의를 외치고 헌법 가치를 회복할 것을 외친 그 순간부터 국회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대통령을 파면한 겁니다. 저는 방송이 MBC, KBS의 혹시 리즈 시절 기억하신다면은 그 시절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느끼신다면은 권력기관들이 국회도 물론이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국민을 무서워하도록 다시 촛불을 들어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헌법 가치인 언론 자유가 지난 10년간 철저하게 파괴됐습니다. 이젠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 핵심이 바로 MBC, KBS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총수님. 저희가 1시간을 기다렸는데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안 될까요? 엊그저께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KBS에 오셨어요. 근데 저희가 몇 차례 이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미리 연락을 드렸어요. 오시더라도, 방송 문제 때문에 오시더라도 사장은 만나지 말아달라. 왜냐? 지금 직원들이 다 나가달라고 하고 싸우고 있고 국민들의 대다수가 공영방송 사장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만나시게 되면은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사장이 버틴다. 근데 결국은 만나고 가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저희 아까 영상을 보셨겠지만 도청이라는 어마어마한 범법행위와 연관된 것들이 KBS에 있음이 있어요. 그래서 고발까지 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다들 좋아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신데 지금 저는 분명하게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봅니다. 도청 사건 재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장관 MBC, KBS 사장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왜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된 시그널을 줍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그거는 한번 정리해 주세요. 매주 금요일에 촛불 집회를. 네네. KBS에서 한번 하고 네. 매주 이제 금요일 7시 KBS 앞, 다음 주 이제 28일이 28일. 되겠죠? 네. 그때는 MBC 상암동 네. 앞에서 하고, 그 다음 8월 4일 KBS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갈 때까지. 그 일정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사실 찾아볼 곳이 많은데요.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 KBS 본부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돌마고라고 치시면은 아마 일정 나올 겁니다. 돌마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되는데 그 MBC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들이 그 방송국 자체가 문제가 생기고 MBC가 막 초토화 되거든요. 거짓말이 하는 게 아니에요. 김재철 청주 MBC 사장을 신임 사장에 선임했습니다. 안광한 MBC 플러스 미디어 사장을 차기 MBC 대표이사로 선정했으며 MBC는 오늘 주주총회를 열고 김장겸 보도본부장을 신임 MBC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 하겠습니다.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사장님이 나가기를 원할 때 나는 뭘 해야 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정치인데 노동조합 가입 방해, 노동자 탈퇴 증명 같은 심각한 부당노동을 횡행했습니다. 그리고 2년 미만의 단기 계약직, 그리고 이 사업을 지켜주시는 안전관리 요원까지 포함해서 김장겸 사장 전국 언론노조 KBS 지부의 본부장 그리고 전국 언론노조 MBC의 지부의 본부장 누가 더 망가졌나 배틀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재호 본부장님, 김영국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분이 MBC, 지금 나오시는 분이 KBS. 이게 이제 MBC가 준비한 겁니다. 허 씨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허 씨는 우리를 만나자마자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보도를 할 경우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 힌트